12월 16일 토요일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 시범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온라인 경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경마를 하든 뭘 하든 집에서도 경마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기는 한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온라인 경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 어쨌든 경마장이나 또는 지사를 가실 분들은 또 계속 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주는 이제 월 중간인데 이제 중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두수는 상당히 좀 빡빡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그 경마가 10월 이후 11월, 12월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팅을 해야 될 경주, 그리고 참아야 될 경주, 이거를 좀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참으시고 정말로 보였을 때 좀 배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한 경마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2세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5번마 서머 파티, 그리고 8번마 세클 포인트, 9번마 미스 콩코드, 이 마필들은 이제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고, 나머지 9마필은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신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능성을 보였던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능성도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네, 최근에 경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만이 너무 연연할 수 없는 그런 경마가 되다 보니까 옥석을 좀 잘 가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서해바다, 5번마 서머파티, 7번마 탑다이아, 8번마 세클포인트, 9번마 미스컨코드, 11번마 올 아이즈 온 미. 이렇게 6마필 정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모습으로 경주에 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교 모습이나 주행심사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이 6마리 선에서 좀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중에서도 좀 이 7번마 탑다이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수에 대한 믿음은 있고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시면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도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조교 모습이 글쎄 고개가 좀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주행 시에 목눌림은 좀 좋기는 한데,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행을 가야 될 텐데, 선행 가기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치는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당장 데뷔전에서 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실전 경험을 가졌던 이 9번마 미스 콩코드,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좀 아쉬운 사착을 했는데, 솔직히 착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분당 쓰나미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이 마필과도 좀 착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미스 콩코드라는 마필이 혈통적 기대치도 좀 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6마필 중에서 7번마 탑다이어와 9번마 미스콘코드 이 두 마필을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서머파티는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한번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다실바 기수랑 같이 했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 끈끈한 면도 좀 갖고 있습니다. 12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14조 이신영 조교사 마방이라는 거죠.
여기가 조교가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편성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요. 8번마 시클 포인트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셰클포드의 자마다 그런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직전 데뷔전에서도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에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이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고 이번 경주가 그렇게까지 또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셰클 포인트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개의 이점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두 마필, 5번마 서머 파티와 8번마 셰클 포인트, 이 두 마필이 아마 좀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올 아이즈 온 미, 이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인데, 언캡처드의 자마죠. 이 언캡처드의 자마들이 최근에 좀 두각을 좀, 그러니까 향후에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교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 외곽이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외곽에서 초반에 조상범 기수가 이 마필을 어느 정도까지 좀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는 한데 저는 마필 자체로 봐서는요. 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고 발전 기대치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5번마 서머 파티나 8번마 셰클 포인트, 11번마 올 아이즈 온 미. 이 제가 보는 이 세 마필이 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마 서해바다. 이 마필이 지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기습 선행이 좀 가능하다. 어쩌면 이제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이 가능하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개 이점도 있고 좀 인기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면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셰클 포인트를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걸음으로 봤을 때는 2번마 서해바다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저는 좋은 전개도 가능하다. 약간의 좀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시클 포인트, 11번마 올 아이즈 온 미, 5번마 서머 파티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기습 선행을 간다면 좀 버텨볼 수 있는 2번마 서해바다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표를 다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간단한 경주로 봤습니다. 11번마 모닝다올이 선행을 가고요. 4번마 영웅부활, 9번마 몽탁책, 10번마 메이킹 소리 이 세 마필이 선입권 경합 속에서 마지막 11번마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싸움. 그냥 간단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1번마 모닝다올은 직전 경주 3번 게이트 발빠른 순발력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자, 비록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긴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뭐 선행 승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00m 선행을 가면 버틸 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4번마 영웅부활이죠. 이 마필이 주행심사 그리고 연습 주행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닝다올, 몽타책, 관악산 레어, 영웅부활 이런 마필들이 좀 같이 뛰었는데 압도적 인기만큼에도 불구하고 영웅부활이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을 그럼 과연 강하게 볼 수 있느냐인데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는 다 좋아 보이고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T의 2점 그러면 이번 경주 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일 가망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만데 글쎄요 저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 사원마 영웅부활의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선행을 가면 모르겠어요.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닝다울이 선행을 가고 영웅부활이 선위권 붙어서 가게 되면, 이 9번만 문탁챗이나 10번만 메이킹 스토리가 만만치 않게 막 치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직전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보면, 글쎄요, 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약점을 안고 있고, 9번만 몽타잭. 자,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이름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마필들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는 마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막판에 막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인기 4위까지 올라갔던 마필이고 인기 4위인 만큼 4위를 차지한 마필입니다. 뭐 일단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막판 끝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러지는 않고요. 이 10번마 메이킹 스토리가 좀 직전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강자 틈에서 싸웠습니다. 강자 틈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착을 했었죠. 싸움을 했었던 마필인데 조교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좀 10주 만에 출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자, 결국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인기만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 다 약점이 좀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저는 좀 좋아 보였어요. 이번 마 플라잉 크루저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이제 상당히 좀 스타트가 좀 잘 안 되는 모습, 다만 뒷심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였는데 이번 경주 2번 게이트거든요. 그럼 이동화 기수가 이런 마필을 가지고 느닷없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빨리 붙이고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위권 좀 꽃자리를 차지하고 간다면 저는 막판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만 무한하르고는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만 놓고 보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주행심사에서 과연 뭐 최선을 다했느냐 뭐 주행심사에서는 특별히 뭐 최선을 다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개 모습이 지금 상당히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8번마 글로벌 클래스는 주행 자세가 조교시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막 혼재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 서울 이경주는 당일 현장에서 어떤 그 배당 다시 말하면 인기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필을 보면서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저는 일단 네 마필은 추천을 할 건데 이 추천하는 네 마필이 현장에서 괜찮아 보인다면 저는 좀 배팅을 세게 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현장 상태가 좀 별로더라라고 한다면 솔직히 다른 마필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배팅을 좀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기마인 4번마 영웅부활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모닝다울 그리고 2번마 플라잉 크루저 8번마 글로벌 클래스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무한하르고 자 일단 저는 비인기권의 마필을 놓고 지금 배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일 현장 상태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긴 하지만
뭐 인기마가 늘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도 좀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 있는 데뷔전의 마필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분할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편성 참 잘 짭니다. 이게 좀 1경주, 그러니까 2경주와 3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좀 비교를 하자면 저는 2경주 편성이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2경주에 좀 몰려 있다고.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있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있는데 일단 언뜻 보기에는 1강의 후창마 찾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 5번마 에클레어 퓨리,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송재철 기수가 앞선 전개 후에 막판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좀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죠. 자, 이번에는 뭐 게이트도 좀 더 좋아졌고,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역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고 선행을 가도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신마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전 경험을 치렀던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중에서는 에클레어 퓨리가 단연 좋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송지철 기수가 인기 1위 많이 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8번만 논스톱 드림, 조제로 기수에서 지금 신영철 기수로 기수를 변경을 하고 나왔는데,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제로 기수보다는 신영철 기수가 탔을 때 조금 더 앞선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8번만 논스톱 드림을 좀 강하게 보려고 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영 아니었어요. 뭐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고 이번 경주에 아마 선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선행 트라이를 할 텐데 에클레어 퓨리랑 어쨌든 경합을 해야 됩니다. 경합을 할 때 과연 논스톱 드림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물론 에클레어 퓨리가 논스톱 드림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논스톱 드림도 가망성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클레어 퓨리도 뭐 여유가 있는 마필은 아니니까 어쨌든 앞선을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논스톱 드림이 당일 현장 컨디션은 좀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뭐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주행심사 모습 그리고 조교 모습까지 생각을 해서 세 마필을 좀 보고 있습니다. 10번마 로키킹덤, 11번마 영원 빅맨, 12번마 나이스 치타. 자, 이 중에서도 이 12번마 나이스 치타, 지금 홍대우 마방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이게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마필의 상태, 그리고 장래에 더 띄워줄 마필이다라를 생각해서 고가를 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데뷔전에서 뭐 꼭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요 꼭 좀 지켜봐야 될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만 나이스 치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영원 빅맨과 로키킹덤은 둘 다 조교 모습이 지금 좀 좋아 보이고 특히 영원 빅맨 같은 경우에는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번 경주 데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이렇게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발전 기대치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5번마 에클레어 퓨리와 8번마 논스톱 드림 좀 단방 승부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경주인데 조교 모습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꾼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에클레어 퓨리, 12번마 나이스 치타, 11번마 영원 빅맨,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로켓킹덤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4번마 벌교위수, 9번마 스터닝 챔프. 아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압도적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4번마 벌교위수,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스타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뒷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착차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근성 있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조의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자, 9번마 스터닝 챔프.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마지막 뒷심은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직전 경주도 역시 끈끈함을 보이면서 김동수 기수가 이제 3차까지 갖다 댔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스터닝 챔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성의 호기를 만났죠. 이번 경주가 왜 편성이 약해진 거냐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 전체적으로 경주를 전개할 때 이 전개를 주도할 마필이 이 3번마 플라잉 킹, 7번마 원더풀 패스, 11번마 히어로 질주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히어로 질주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뒷심들이 다 없죠, 이 마필들이.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때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번마 벌교비수나 9번마 스터닝 챔프 선입권 끝자락에서 차분한 전개 속에 따라오는 전개라는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이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둘 다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뛴 모습, 전적이 많은 마필들은 아니지만, 모습을 보면, 뭐 앞으로 장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없다 보니까, 이 4번마 벌교위수와 9번마 스터닝 챔프가 이 두 마필의 어떤 능력이 좋고 믿음이 있어서 저배당이 아니고 다른 마필이 안 좋아서 밀려서 지금 인기마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체도 인기마가 될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마필들이거든요. 특히나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압도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데, 글쎄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또 이 두 마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는요,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의 상태를 보고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방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전 복병을 찾는다면 좀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인 마필이 이 7번마 원더풀 패스거든요. 제가 뭐 박재희 기수를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비교적 그 편성도 약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록이 너무 좀 안 좋죠. 안 좋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직전 경주 선행은 아니었거든요. 선행을 간다면 만약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상태 좋았던 이 원더풀 패스 정도, 그리고 만약에 선의권에서 앞선이 다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뷰티풀 화성 정도, 이 정도를 보는데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배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벌교위수, 9번마 스터닝 챔프, 7번마 원더풀 패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뷰티풀 화성,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웬만하면 좀 쉬어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3번마 강서부이, 4번마 콜리타스, 7번마 퀸 오브 베스트, 10번마 세터데이,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저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마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로 보여지고 있고, 이 1400m 경주 거리라는 게 결국은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그 인기마라는 게요, 어떤 능력을 동반한 인기마일 수도 있고 편성에 따른 인기마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인기마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3번마 강서부이 최근 연투를 하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도 9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앞선에 나가면서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이고, 그 전 경주 휴양 복귀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 강서부이라는 마필은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인데, 자꾸 바깥으로 기대는 좀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출전 정지도 당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장기간 좀 휴양을 하고, 그러니까 6월 달인가 경주에 나온 후에 휴양을 하고 직전 경주에 출전을 10월 달 경주에 출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앞선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마필이. 그러면서 주행 악벽도 어느 정도 좀 순치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결국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느냐죠. 꼭 선행은 아니더라도 앞선에 붙여서 뛴다면은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이 3번마 강서부이가 가장 앞선다. 이제 푸르칸 기수가 서서히 이제 선행마에도 조금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콜리타스는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막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이 승군전이다라는 좀 부담감은 없잖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고요. 승군전이긴 하지만 편성을 좀 잘 만난 듯 보입니다. 자, 7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직전 경주에 이제 깜짝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때 이 백두멋쟁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인데, 퀸 오브 베스트와 조합을 못 이뤘죠. 그래서 적중에는 실패를 했었는데, 이때 이 유승환 기수가 이 퀸 오브 베스트를 가지고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막판 한 발을 쓰면서 멋지게 우승을 좀 차지를 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죠.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이 마필이 5세 안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퀸 오브 베스트가 아마 선행을 좀 노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강서부이가 좀 앞선에서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어깨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연투를 하기는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세터데이는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뭐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좀 스타트가 매끄럽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군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죠. 단거리 경주에 나가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 지금 1400m를 고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거리 경주보다는 1400에 조금은 더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러면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빠를 것이냐 느릴 것이냐입니다. 근데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능력만 크게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강서부이나 퀸 오브 베스트가 경주를 좀 전개를 끌고 갈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세터데이가 막판 날라오는 그림도 좀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이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수는 있는데,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디바인 피처즈입니다. 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상규 기수도 기수거든요. 자,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인 피처스는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견제 없는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곽에서 느닷없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복병마가 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디바인 퓨처즈입니다. 결국 경주 전개의 흐름이 느리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디바인 퓨처즈도 마지막에 한 발은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기마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6번마 디바인 퓨처즈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강서부이, 10번마 세터데이, 6번마 디바인 퓨처즈,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콜리타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한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끈끈함을 갖고 있고 재미있는 전개가 좀 가능할 그럴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는 경주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요, 이 6번마 스프링워터, 10번마 천마평정, 이 두 마필이 좀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있는 그런 경주고요. 여기에 4번마 동트자웨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번 경주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4번마 동투자웨이의 기본 능력이 가장 좀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졸전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지만, 좀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뒷심이 좀 산하질 않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두멋쟁이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물론 이 퀸 오브 베스트한테 졌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죠. 동투자웨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동투자웨이의 마지막 한 발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6번마 스프링워터와 10번마 천마평정,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0번마 천마평정이 지금 2세 10마입니다. 엄캐쳐드의 자마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지금 불리함,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순발력도 상당히 좋고 근성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저는 이동화 기수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그래서 감량의 이점도 있다. 그러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1400이라면 모르겠지만 1200 정도는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마리 인기 마필이 이 2번마 코리아 골드입니다.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제 뒤에서 바닥권에서 거의 추입을 한 그런 마필인데, 솔직히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행마들이 힘을 못 썼다는 얘기죠. 자,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거리를 늘려서 1400으로 늘려 출전을 하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사착입니다. 승군전에서 사착은 좀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아깝죠. 인기 1위 말이었는데, 근데 보시면 착차가 없습니다. 착차가 없는 사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한별 기수에서 지금 안토니오 기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도 역시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2번마 코리아 골드가 물론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추천은 할 건데
그렇다고 현재 사전 인기도에서 누리고 있는 만큼의 그런 인기도를 누릴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땐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말은 이 9번마 모닝볼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마필이 글쎄요 좀 근성이 조금은 약해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착순권에는 계속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뭔가 아쉬운데 이 마필도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요. 끈끈한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무리한 전개만 안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막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한 배를 상당히 좀 잘해야 되는 경주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도 이 9번마 모닝볼드 입장에서는 10번마 천마평정이 튀어나가는 가운데, 그 뒤에 딱 붙여서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지만, 전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동트자웨이, 10번마 천마평정, 9번마 모닝볼드,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코리아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3번마 스피드원, 7번마 파이팅 K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 2번마 아르고 무적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8번마 골든 스나이퍼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전개를 할 것이고 1번마 만데로와 9번마 장은 클래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의 편성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마 스피드원과 7번마 파이팅 K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자, 일단 3번마 스피드원 2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농협회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앞선에서 잘 풀리지를 않는 바람에 결국 막판 힘을 못 쓰고 거의 후미권으로 쳐졌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갖고 있지만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전개를 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인 경주고요. 7번마 파이팅 K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리겠죠. 직전 경주가 지금 1년 만에 출전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2세마 시절을, 그러니까 3세마 초반 시절을 거의 통째로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직전 경주 우승을 해서 그 우승 여세를 몰아서 지금 승군전이지만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따라가는 전개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팅 K가 선행을 나가면 유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파이팅 K가 과연 따라가는 전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 경주 이 2번마 아르고 무적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이 최근 경주를 보면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기수의 특성상 안게이트 쪽에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되든 안 되든 저는 초반부터 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아르고 무적이 만약에 선행을 딱 나가게 되면요, 이 3번마 스피드원 문세영 기수가 고집스럽게 이거를 싸워서 넘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 문세영 기수는 그만큼 마필에 자신을 갖고 컨트롤을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번마 아르고 무적이 선행을 딱 가는 가운데 7번마 파이팅 K가 어깨 붙여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3번마 스피드원이 꽃자리 차지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선의 2번마 아르고 무적이 버티기냐, 아니면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1번마 만대로 또는 9번마 장은 클래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잠재력을 보게 되면 1번마 만대로가 데뷔전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그 막판 탄력을 보여주면서 멋있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마필의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2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9번마 장은 클래스는 9번을 국산마 육군에서 싸워서 승군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점 만에 이제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직전 승군전에서는 좀 인기권의 마필이긴 했지만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문정경 기수. 지난주에는 거의 문세영 기수급이었죠. 엄청나게 좋은 기록을,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음을 보여줬는데, 그 컨디션을 좀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 9번마 장은 클래스, 어쨌든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밀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견제 없는 전개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교 모습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경합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200m 경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선행마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전개가 되면 추입이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선의 말들이 뭉치는 이런 전개가 되면 추입마들한테도 기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들이 앞선의 말들이 좀 뭉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1200에서 의외의 추입 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그럴 가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스피드원, 2번마 아르고 무적, 1번마 만대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장은 클래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의 1700m 경주를 보시면요. 이 1700m 경주가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출전들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뒷심 좋은 마필들, 근데 스타트는 안 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1700m에 의외로 출전 시작을 많이 하고 입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입 승부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1700m라는 경주는 그래서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아무래도 외곽마들은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앞선의 마필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곽마들한테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이면서 가장 불안한 마필로 이 3번마 쌍옥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 쌍옥루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제가 추천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냐면 선행을 갈 수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3번 게이트예요. 게이트의 이점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세다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이 쌍옥루를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이 5번마 우마포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마 우마포이 2세 수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최근에 연속해서 이 데뷔 이후에 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그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뭐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단점은 좀 있고, 경주거리가 이제 1700이 됐다라는 거, 중거리, 장거리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조개모수도 상당히 괜찮고 편성도 이번 경주 뭐 국산화 5군 치고 그렇게 강편성도 아닙니다. 거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이 문세영 기수가 어쨌든 선행마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행 후보군이 쌍옥루 정도라면 충분히 저는 이 5번마 우마포이가 좀 앞선을 갈 가망이 높다. 그러면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가 딱 되고 돌아 나올 때 5번마 우마포이가 앞선에 쓰고 3번마 쌍옥루 그리고 7번마 파워 H드 정도가 이제 따라가는 이런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마포이가 좀 초반에 빠르게 붙여서 선행을 간 이후에 어쨌든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힘한 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이 마필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쌍옥루가 계속해서 어깨 짚어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힘한 배에 좀 실패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옥루를 좀 인기마이기는 한데 좀 약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마포이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우마포이가 힘 조절을 힘한 배를 해가면서 4코너까지 돌고 직선 주로에 들어섰을 때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그랜드 실버입니다. 1700의 1번 게이트는 절대적인 게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갇혔을 때가 문제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물론 그랜드 실버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앞선 전개는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불화산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역시 출발이 문제입니다. 출발이 좀 불안한 마필이긴 한데 막판 뚝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차만 어느 정도 좀 두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뚝심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1번마 퍼지킹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필이 막 뭉쳤을 때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퍼지킹이라는 마필에는 좀 어울리는 그런 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의 최외곽 게이트 그리고 그렇게 스타트가 빠르지 않은 마필이면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이 3번마 쌍옥루나 5번마 우마포이, 8번마 파워 H드 이 정도가 앞선에 나갔을 때 바로 붙여갈 수 있는 말이 11번마 퍼지킹입니다. 그럼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어서 초반에 조금 힘을 써서 나가기는 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싸우는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우마포이, 1번마 그랜드 실버, 10번마 불화산,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퍼지킹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이 11번마 퍼지킹 이 마필이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필을 한 편을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정상킹덤. 아마 이 10월 29일 경주의 정상킹덤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경주도 역시 강하게 볼 가망이 높습니다. 그 전 경주에서도 막판 좋은 툭심을 보였었고 10월 29일 경주 점순이고라는 막강한 이제 인기마 축마를 놓고 붙여 들어오면서 막판에 멋있게 외곽에서 추입을 했죠. 그러면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인기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아예 안 돼 버렸죠. 늦발을 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써보기는 했지만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죠. 자, 이 마필이 지금 39전을 뛴 마필입니다. 39전을 뛰어서 최근에
예, 최근 이 4회전 경주를 보시면 1착, 2착, 3착, 1착, 2착, 3착을 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 이제 며칠 있으면 7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은 글쎄요,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마 성실인동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막판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앞선을 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앞에 뛰었을 때 조금은 더 붙여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전개로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자, 3번만 모닝 프린스는 최근 너무 하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능력이 아예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최근에 컨디션 저하 너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부담 중량도 5kg가 올라갔다. 이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 4번마 봄날의 기억도 이제는 45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봄날의 기억으로만 좀 남겨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자, 5번마 클럽 D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예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인데 괴롭힐 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버티기가 좀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이다나은이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참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성재철 기술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다나은이 당일 현장에서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 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전개가 계속 꼬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뭐 앞선이 좀 막히거나 뭉쳐있는 데서 뚫고 나오질 못하고 막 이러고는 있는데 저는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정우포에버 역시 이다나온과 마찬가지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임다빈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약해졌죠. 이 마필은 선입권 전개 속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 이러지는 않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8번마 청군도 역시 6세마입니다. 6세마인데 좀 자력 승부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어부지리로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는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좀 붙여뛸 수 있느냐죠. 자, 9번마 이글 포인트는 글쎄요, 보여준 걸음은 다 보여줬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바람은 좀 불겠죠. 근데 기본적인 모습에서는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줬다. 자, 결국 이 구경주에 출전하는 이 9마필들이 솔직히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믿을 마필은 없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맞이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중심으로 좀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클럽 D, 2번마 성실인동, 7번마 정우포에버,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이다나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 상황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6번마 이다나은이 만약에 현장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당을 노리고 역배로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핸디캡 1400m 전체 런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경주는 이렇게 보시면요.
각 경주별로 크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추천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구도로 빠질 가망이 상당히 높죠. 믿을 마필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배당도 없고 적중도 하기 힘들면서 어떻게 보면 배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포인트만 좀 잘 잡고 가면 쏠쏠한 배당 속에서 적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에 좀 과신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오늘 토요일 이 서울 경주의 편성은요. 그 인기마라는 게 능력을 갖고 있는 인기마는 솔직히 크게 많지 않습니다. 밀려서 인기마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최근 상승세 좋은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2번마 퀸톱 그리고 3번마 나이스태양, 이 두 마필이 최근 상승세의 마필이고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능력이라는 게 꼭 선행 나가서 그냥 선행 일변도로 돌아버리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조금 미스를 해도, 다시 말해서 스타트가 조금 삐끗거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또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어쨌든 앞선에서 오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 점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2번마 퀸톰 최근 연속해서 입장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직전 승군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막판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 그러니까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1400m 경주거리라면 오히려 퀸톱의 입장에서는 단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만 나이스태양은 2세 마필이죠. 최근에 이제 연승을 거두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선행을 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데, 어쨌든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3kg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죠. 자, 여기에 이번 경주에 그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7번마 순간터치와 8번마 몬스터파워입니다. 자, 7번마 순간터치는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이 어쩔 때는 선입권에서 느닷없는 추입을 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가기도 하는데,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계치 부담 중량을 할 수 있는 57에 근접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마지막에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8번만 몬스터 파워는 이 마필이 이게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매니 피해 자마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마필은 데뷔 초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순발력도 잘 발휘가 안 되고 있고 뒷심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8번만 몬스터 파워가 게이트는 조금 밀려 있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의권 내지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7번마 순간 터치와의 선행 경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정도가 좀 문제인데, 저는 8번마 몬스터 파워가 좀 가벼워진 등쯤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좀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좀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8번마 몬스터 파워가 만약에 도주성 기술 선행을 가게 되면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워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선의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몬스터 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게 가능하다. 결국 이 몬스터 파워는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좀 성적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10번마 럭키 바운스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사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의 10번마 럭키 바운스가 포지션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거하고, 이번 경주 어쨌든 이렇게 바운스는 선위권에서 좀 뭉쳐서 뛰어야 되는데, 이 선위권에 이 2번마 퀸톱하고 3번마 나이스 태양 최근 상승세의 마필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럭키 바운스도 뭐 최근에 상승세가 나빴던 마필은 아닙니다. 자기 걸음은 지금 분명히 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 11번마 나노메타입니다. 제가 이 나노메타를 최근 두 경주를 상당히 강하게, 물론 이 7월 16일 경주도 제가 추천을 하긴 했지만 용비서로 추천을 못했었기 때문에 최근 두 경주를 상당히 강하게 승부를 했었던 경주인데 뭐 그냥 바닥에서 놀고 말았죠. 그러면서 창피만 당했습니다. 이 나노메타가 왜 최근에 이렇게 스타트도 잘 안 되고 뒤에서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나노메타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좋아서 앞선 전개하고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뛰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 마필이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데, 글쎄요, 요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는데 마필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인다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자기 걸음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실버마 나노메타는 분명히 기본적인 자기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상태를 보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나노메타를 복병으로 추천을 할 건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출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게이트 쪽에서 뛰었는데 아예 외곽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외곽의 불리함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나노메타 입장에서는 외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나노메타가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에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나이스 태양, 2번마 퀸톱, 8번마 몬스터 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나노메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11번마 나노메타 이 마필이 좀 선전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단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인기 1, 2마필이 6번마 라운드 포인트, 10번마 아르고스 마일. 자, 6번마 라운드 포인트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승군전입니다. 그래서 3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데 6번을 나와서 5번 우승, 그리고 한 번의 3착 승부. 그때 영영삭스 세네킨에게 진 경주인데, 자, 저는 이때 이 9월 9일 경주 라운드 포인트가 왜 졌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그런 경주입니다. 좀 아쉽죠. 근데 직전 경주 IM장을 이기면서 라운드 포인트가 다시 또 부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막강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드 포인트가 글쎄요. 뭐 어쨌든
1구는 가겠죠, 무조건. 예, 무조건 갈 가망이 높은 마필이고, 승군전이라서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군, 2등급 마필들 중에서 그렇게 강한 그런 마필들과 좀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운더 포인트가 이번 경주 1600m 경주 거리의 특성에서 선행을 간다면 조금은 더 좋은 전개가 가능한데, 물론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이 라누트라는 마필이 있죠.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분명히 싸움은 해야 되지만 라운드 포인트가 좀 더 안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아르고스 마일은 계속해서 지금 9번을 넣어서 4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족이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1600m 경주 아쉽게 이착을 했는데 나올 스나이퍼한테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말한테 진 거지 이 아르고스 마일이 못 뛰어서 졌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거기에 라스트 펀치를 이겼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르고스 마일과 라운더 포인트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배당이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2등급 마필들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은 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라운더 포인트와 10번마 아르고스마의 이 두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한 마필을 좀 추천을 하자면, 좀 엉뚱하기는 한데, 이 1번마 액티몬입니다. 7세 마필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8세가 되는 마필. 더 이상 뭐 기대할 거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600m에서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마필이죠. 왜 출발이 안 되는데 1번 게이트는 좋지만 갇힐 가망이 높다.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인기권의 마필이니까 뒤로 밀릴 가망이 높죠. 높은데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액티몬이라는 마필이 자력으로 이 라운드 포인트나 아르고스 마일을 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전개가 꼬여서 예를 들어서 라누트가 강하게 선행을 끌어가면서 라운드 포인트가 좀 당황한 전개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액티몬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식이 많지 않습니까? 삼복승의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마필. 그래도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액티몬이라는 마필은, 과거에는 상당히 좀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등급까지 와서 저는 1등급까지 좀 가리라고 봤던 그런 마필인데, 결국은 가지는 못하고 그 문턱을 지금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2등급에서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마필들이 되고 출전한 경기이기 때문에 액티몬의 선전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봅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라운더 포인트, 10번마 아르고스 마일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보고요. 복병마로 1번마 액티몬인데 여러 승식에 한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